미국이 요청한 기술 한국 단호히 거부. KF-21 한국형 6세대 스텔스 탑재.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하자 미국 경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어요.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위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장도 증설한다고 하고요. 1만 번째 엔진을 생산해낸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해 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항공엔진 기업으로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많은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지난 4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에서는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이 열렸어요.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며 열린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비롯 홍남표 창원시장, 김명주 경남도부지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허성무 창원성산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만 번째 엔진 생산을 축하해 주었어요.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 이 공장은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엔진 공장인데요. 물결표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점사 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 대를 생산했어요.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은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했다고 해요.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군의 주력기 엔진 생산과 함께 45년 동안 총 5700대의 엔진을 유지, 보수, 정비, MRO 하는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및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들어가는 미국 G2사 엔진을 면허 제작 생산 중이기도 하다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엔진 1만 대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에 나설 계획으로 물결표. 기존의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다면 향후엔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함은 물론 점유형이고 연경 약 150조 원이 넘어설 전망인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 차이 나던 기술의 격차를 45년 만에 단숨에 좁혀놓은 쾌거이기도 한데요. 물결표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할 날도 정말 머지않은 느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 증설 및 투자를 통해 달려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니 대한민국 대표 항공엔진 기업으로 자주국방에 기여하다니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한화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되어줄 텐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페이스 대표도 육해공군, 정부 및 참여업체 모두의 힘을 모아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엔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니 한화 기자단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2. 영상 중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 팔았다. 반군에는 경고, 징벌적 조치.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JFM은
에어버스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중국 국영 방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 AVIC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VIC는 반군 세력 토벌을 빌미로 민간인 무차별 공습에 이용되는 전투기 등을 미얀마 정부군에 공급해왔다며 에어버스는 미얀마 군부와 AVIC의 더러운 거래를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해왔다고 지적했다. JFM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미얀마 정부군이 2022년 6월 중국에서 들여온 FTC-2000G 전투기 6대를 지난 1월 북동부 샨주 폭격 등에 투입해 실전 배치한 사례 등이 담겼다. FTC-2000G는 전투와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인승 경량급 다목적기로 최대 3T 규모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제트기와 해군 함정, 잠수함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또한 미얀마 군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장갑차 등 각종 무기를 공급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진영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그동안 폭력으로 반대 세력을 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군부에 대해 제재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강력히 저지한 바 있다. JFM은 에어버스 및 주주들은 AVIC 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미얀마 정부군에 무기를 내어주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한다면 관계를 차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경을 맞댄 중국은 미얀마의 내전 상황에 관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윈난성 루이리시 국경지역 안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타항민족해방군의 군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국경 안정, 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그러지 않을 경우 더욱 억지력 있는 징벌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TNLA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타항민족해방군, 아라칸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결성된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합동공격을 시작했다. 형제동맹은 최근 북동부 샨주 최대 도시 라시오에 위치한 미얀마 정부군 지역사령부를 완전히 점령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국경무역 요충지 등을 장악하며 치명적인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3.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 서울시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 총동원.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실시하는 도심 시가행진 등 기념행사의 개최 준비를 위해 20일 김상한 행정일 부시장 주재로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건군 제76주년이 되는 해다. 국내외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행사와 관련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 먼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통해 국방부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세부 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또 서울공항에서 광화문, 고양시까지 전차 자주포 등 다수의 군 중장비가 이동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강대교, 증산교, 사천교 등 교량 통과 안전성 검토를 실시했고 이동 구간 중 장비 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선 유도봉 57개도 제거 후 재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함께 적재적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부대 이동과 시가행진 전 구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행사장 내 질서유지 인파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119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급차량 순환보트 등 소방장비 12대 소방인력 47명을 투입해
행사장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시가 행진 중에는 남대문부터 경복궁까지 통행이 불가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부대 이동으로 서울 곳곳에서도 통제가 예정됐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의료지원반을 준비하고 군 경찰 외 추가 인력을 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곳에 투입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시가 행진 구역 도로 청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교통 통제와 행사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가 보유한 111개의 전광판과 블로그 뉴스레터 등 서울시 공식 SNS를 총동원해 국군의 날 행사 정보를 집중 홍보한다. 120 다산콜을 통해 교통통제 등 행사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상한 행정일부 시장은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와 자치구, 국방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